저는 ESG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ESG도 조금 약간의 좀 컨설팅 업체가 좀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약간 좀 그러한 명칭이 아닐까. 물론 미국의 중심의 성과주의에 기반으로 한 투자를 좀 바꿔보자. 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찾는 축이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이런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의 중심을 두고 가치를 두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자라는 어떤 연기금, 유럽 중심의 연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국민연금이죠. 그러한 이제 펜션, 연금을 다루는 기관에서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투자처를 찾을 때 새로운 기준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ESG 척도인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와전되고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변질되지 않았냐.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이 고3들 학원에서 이렇게 공포감을 주어서 너 학원 안 다니면 큰일 나 이런 식의 조금 억지로 좀 끌고 가는 모양은 있는데 하여튼 뭐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이것을 안 하면 뭐 기업이 망할 것 같은 또 그런 우리 공포감은 좀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저는 ESG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썼지만은 또 그러한 형식으로 또 공부를 하다 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 좀 우리 중소기업에서 따라가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럽과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거나 특히 유럽 쪽 국가에 따라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조금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좀 다루기 힘든 그러한 항목들도 있는데, 뭐, 수출하기 위해서는 뭐 맞춰가야겠죠. 어느 정도는. 뭐 맞춰도 가야 되고,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감안을 해주고 있으니까는 뭐 그런 심사 받을 때 그런 거 조금 조심히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 경제라든지 저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역동적인 시대에 맞춘 애자일 조직이라 좀 임기응변식 조직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좀 키워드식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뭐 자동화, 뭐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재택근무, 유연근무, 확산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와야 되고, 지금 저희가 쭉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는 그전에 저는 이제 외환위기,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더불어서 지금 이 트럼프의 트럼프 2.0 재집권 했으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새로운 지금 경영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경영에서의 앞으로의 한 2, 3년 트럼프가 또 집권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경영의 하나의 흐름이 이 DEI라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에서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 이러한 조금 이렇게 좀 사회주의적 냄새가 나는 좀 이러한 경영을 좀 이렇게 표방을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뭐 대학부터 이런 거 다 고려하지 마, 뭐 아시안 쿼터자 없애버려, 뭐 이러면서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좀 자국 중심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경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디지털 시대, 코비드 팬데믹, 트럼프 2.0, 엄청나게 지금 기업 환경이 변화가고 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국제경영을 공부하면서 WTO 중심의 글로벌 통합, 전 세계는 하나, 이렇게 시장을 하나다, 이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 깨졌죠. 트럼프 이전에 바이러스,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가 그걸 깨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로 다 묶여있으니 한 명이 아프니까 다 아파. 안 되겠어. 이제 이러한 기조가 생겨나면서 뭔가, 다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생겨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리쇼링이라는, 그다음 오프쇼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조업은 중국. 근데 중국이 좀 비싸지니까는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중동
이제 아프리카까지도 대기업들은 지금 가서 이미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선 국가가 일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가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대기업 분들 만나면은 가서 하고 있는데 이미 기업들이 많이들 들어와서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해서 그걸 깨는 것도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국제화, 그래서 관세 정책이라든지 우리 너무 시끄럽게 많이 봤었죠. 특히 최근 들어서 다시 뛰고 있는 고환율 문제, 자국 우선 이런 문제들,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깨야겠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돼서 어떻게 이거를 디지털화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AI를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생산 현장에서 나오는, 실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좀 더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빠르게 모으고 분석을 해서 현장에 다시 적용을 할까, 내 의사결정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작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로봇보다 더 잘하는 분야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말을 썼는데, 하여튼 예전에 오프쇼어링에서 다시, 그러니까 제조 현장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시점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리쇼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힘들게 봐야 되는 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충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어떤 큰 외부의 환경의 변화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자동화라는 이 기술을 어떻게 현장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건 정리한 얘기고요. 그래서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 컨설턴트가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블루 컬러가 중심이 됐던 그런 제조 중심의 사회에서 전문가, 그다음에 이러한 많은 일들을 이제 AI와 로봇이 대체한다면 인간은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더 문화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일에 좀 더 우리는 몰두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리더십을 가질까를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거기서 우리가 전략이라는 부분은 플랜2 C라는 과정이 전통적 과정이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어떻게 되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실행 중심의 전략 2 먼저 하고 그냥 그걸 기반으로 플랜을 세워보고 검증해보는 이러한 어떤 시대가, 실행 중심의 시대가 더 온 것 같다.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다가는 늦은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실행에 중심을 두는 어떤 그러한 경영자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미리 드린 교재에 있을 테니까 좀 보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CEO가 되자. 전술은 당연 실행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AI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사업을 위한 하나의 전술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게 AI에 대한 너무나 큰 공포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CEO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골목대장형,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좀 현대의 스타일, 무조건 따르라 해서 막 달려가든, 유비형, 제일 제갈공명형, 우리가 볼 수 있고, 아주 삼국지를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믿을 놈 하나 없다. 제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제갈공명형 같은 어떤 그러한,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 골목대장형, 나는 어떨까? 어떠한 형의 리더일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비형,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일 되게 유비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 같긴 하지만은 초나라?
한나라. 그렇지만은 뭐 되게 나약한, 읽어보면 또 최근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또 보니까 어떤 이렇게 뭐 레거시, 전통성을 되게 이제 강조를 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런 뭐 요즘 뭐 MZ 세대들이 이런 거 좋아하겠죠. 탤런트형, 일과 휴식의 밸런스 뭐 이런 거 중요한. 그래서 근데 AI 시대는 그럼 어떠한 CEO가 중요할까를 본다면 일단 데이터에 대한 이해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SQL이라는 것은 뭐 데이터가 우리가 영어로 외국인과 소통을 하듯이 인간과 데이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뭐 랭귀지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가 주는 어떤 그러한 시사성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변화 관리, 특히나 지금 들어서는 이 디지털화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뭐 디지털로 그냥 변환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처음부터의 접근 사고 이것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보면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디지털 뱅크로 인터넷 뱅킹으로 시작을 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다른 은행의 앱들도 지금 많이 있죠. 기존의 많은 시중 은행들의. 근데 차이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 규제 한계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좀 다르게 우리가 탄생을 했다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학교에서도 강조가 되는 게 AI 윤리. AI를 썼다고 알리고 활용을 했으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협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 CEO분들에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다.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환의 기술도 다 있고 필요하고 한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사례로서 얼만큼 AI가 이러한 산업에 들어왔느냐 보면은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 AI 관련된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입 현황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떠한 시설 어떻게 성과가 있겠는가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우리 옆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프로세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량들, 그 다음에 어떤 인간과 AI의 이 또 협업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를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경영의 언어로서 데이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모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좀 키워보자. 그 다음에, 확실한 비즈니스부터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시작해가는 어떤 그러한 좀 순서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 현장과 파트너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거버넌스를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이용해보고 활용해보는 그러한 좀 실천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아마 책자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써봐라. 저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써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는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PPT 제작, 저는 그냥 제가 파워포인트 보고서 만들었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너무 잘 만들어줘요. 감마 같은 이런 것. 근데 좀 유료 버전을 써야 되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동영상 편집, 메모를 통해서 글을 만드는 이러한 앱들, 노트북 LM, 이거 구글에서 나오는 앱인데요. 그것도 훌륭하고 자료 정리, 자료를 또 음성으로 만들어주고 팟캐스트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따온 건데 자칭 SNS상 인터넷상에 나는 AI 전문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툴들을 많이 소개시켜주고 최신 툴들을 많이 소개시켜주거든요. 조금 관심을 갖자.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 이거는 모르겠어. 우리 애들 시켜야지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더 친해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무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AI가 필요하고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알아야 되지만 전혀 공포스럽고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 하나의 툴로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알고 이제 데이터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거기서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찾는 그러한 훈련 연습을 실무에서 해보자 하는 의견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